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 선택할 때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인테리어 사장님의 말투나 인상을 통한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 정말 좋구나. 아니 사장님 정말 진실돼 보이는데? 눈빛이 거짓이 아니야.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일을 맡기는 건데요. 믿음으로 가다가 크게 후회했던 이야기들은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한테 사기를 당했다. 공사 대금을 건네고 나니까 공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애를 먹이더라. 어찌저찌 공사를 진행하는데 웬걸 점점 추가금을 요구하더니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안 하겠다고 다시 엄포를 놓는다. 아니 내가 돈을 내고 공사를 맡기면 어르고 달래는 것도 웃긴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 처음 보여준 설계랑 디자인이랑은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공사를 해놓았다. 그러고는 공사가 끝났다며 나 몰라라 책임도 안 지고 연락도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나에게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답을 얻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란 어떤 업체인가요? 누군가에겐 공사를 빠르게 완료해주는 업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금액을 가장 저렴하게 해주는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만족감을 주는 포인트들도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기준점을 세워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는 첫째, 바가지 씌우는 것 없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해주는 업체. 둘째, 괜찮은 디자인과 완성도 있는 퀄리티를 제공해주는 업체. 셋째,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며 공사가 끝나고도 AS를 잘 해주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해주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로는 견적서가 상세 견적서로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평당 얼마, 철거 얼마 등 뭉텅이로 묶여져 있는 견적서는 어떤 자재로 어떻게 공정이 진행되는지,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모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견적서를 한번 살펴보면 그냥 견적 자체가 통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철거공사 500만원, 목공사 1000만원, 바닥공사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인테리어 견적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적서 안에는 각 공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정별 견적에는 자재비, 노무비 등 각 내역이 상세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목공사를 예로 보여드리면 자재비 안에는 각재, 합판, 석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노무비는 목수들의 하루 인건비와 인원수가 표기되어 있어요. 견적을 보시면 자재와 동원 인력 등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내가 받은 견적이 과하진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뭉텅이로 만든 견적서는 어떨까요? 견적서에 대해 자재며 인원, 노무비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단순히 5개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그중 중간 금액을 선택하자 이런 식으로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상세 견적서를 받아본 다음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적서를 세부적으로 만드는 회사일수록 정직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장 미팅 시 실측을 꼼꼼히 하는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듣고 이해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공사를 진행할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될 텐데 이때 현장에 대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며 실측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도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평면도에는 큰 치수들만 표기되어 있어서 상세한 치수들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치수를 꼼꼼하게 실측해야 그 면적을 계산하고 계산된 면적을 기반으로 정확한 견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천장 공사에서 노출로 하느냐, 석고 마감으로 하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도장 면적부터 석고, 각재 등의 자재 수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측을 눈으로만 대충 하고서 어떤 공사도 문제 없다 라고 말하는 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미팅에서 실측을 꼼꼼하게 하고 내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 괜찮은 디자인과 완성도 있는 퀄리티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시공 방법이나 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제시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원목을 너무 좋아하는 고객이 모든 자재와 마감재를 원목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미 원목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목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습도 변화로 인해 뒤틀림이 일어나면 자재에서 정말 빠각 하는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목으로 실내 마감을 하기보단 인테리어 필름으로 원목 느낌의 마감을 주는 게 가격과 실용성 측면에서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공사기간과 비용도 훨씬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현장에서 미팅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구상한 디자인에 맞춰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만족하면서도 더 좋은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해주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3D 시안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업체인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CAD 도면이나 평면도, 인면도만 보시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공사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레퍼런스 이미지들만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3D 시안 없이 레퍼런스 이미지만 확인하고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완성된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것이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따뜻한 나무의 색상으로 요청을 했고 그 색상은 밝은 오크나무 색상으로 생각하고 요청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진한 월넛 색상을 따뜻한 색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동선에 따른 가벽의 위치나 마감재 등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급하게 변경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건비,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자재비 등 생각 이상으로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D 시안을 보시고 완공됐을 때의 이미지와 느낌을 확인을 꼭 하신 다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시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최대한 많이 던지세요. 시공 현장에는 철거팀부터 목공, 도장, 전기, 타일, 유리 여러 팀들이 공정에 맞춰 투입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팀별 자재부터 공정별 작업 지시까지 모든 현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매끄럽게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공 방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 잘 모르거나 대답을 아예 못한다면 어떤 인력과 시공팀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제대로 지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마감재로 느낌을 낼 것인지 등등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면서 견적서와 앞으로의 계획들이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며 이후에 AS도 잘해주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사 후에 하자보수 펀치리스트를 작성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펀치리스트란 준공을 앞둔 건축물에서 잘못 시공되었거나 잘못 관리되어 흠이 생긴 부분을 찾아 점검 및 보수 리스트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공사를 끝나고 난 뒤 마감재의 단면이나 이음새 등 하자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 영역들을 체크하고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업체라면 작업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후 하자 보수에 관해 논의하고 마감된 영역들을 꼼꼼히 체크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업체의 AS 정책과 사후관리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AS를 보장해주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실내공사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계약서 혹은 하자보증증권을 통해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약 25%로 가장 높았고 자재 품질, 시공 마감 등의 분량이 15%로 두 번째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AS에 관한 사항을 확실히 하고 상세 견적서로 자재와 시공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면 중대한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과 방법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는 단순한 공간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의 밀도와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또 시각적 밀도를 높여서 방문하는 고객한테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무실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실 인테리어와 관련된 꿀팁이나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